아 근데 우린 사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자가 왜? 이래버리면 뭐예요? 왜 사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잠재의식적으로 여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또 장난을 친다면 여자한테 왜 사귀고 싶어?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너가 사귀고 싶은 이유 좀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하워드입니다. 오늘은 이전 인터뷰 영상에서 저희 백님, 지금 수강 중이신 백님이 미드게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궁금하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수석코치 노매님이 한 달 동안 수업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미드게임이란 무엇인가, 이성관계란 무엇인가 한번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이성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냐? 우리는 래포를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래포. 정신적인 친밀감이라고 하죠. 이런 정신적인 친밀감이 있는데 우리가 남녀관계를 원한다면 이런 정신적인 친밀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친밀감도 쌓아 올려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한 여성한테 접근을 해서 막 터치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 여성이 막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불쾌해할 수도 있고 혹은 성추행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육체적인 그런 친밀감을 쌓을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스맨 클럽에서 틀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선의 한계에 도전할 수는 있겠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정신적 친밀감을 쌓아야 된다고 했죠. 미드게임이라는 거는 뭐냐? 결국에는 정신적 친밀감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인간관계나 어떤 소셜을, 어떤 인맥을 형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친밀감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여자가 느낄 때 자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친밀감 그리고 육체적인 친밀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형성을 한다. 이거에 정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미드게임이라는 것은 정신적 친밀감과 육체적인 친밀감을 쌓는 과정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여자랑 래포를 형성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래포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낮은 가치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 래포를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래포를 형성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데, 심지어 정신적인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까지 연결되고 싶고 육체적인 편안함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래야 남녀관계에 어떤 원활한 그런 이성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관계가 단단해진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한테 정신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낄까? 그거는 감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육체적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가? 그거는 같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손만 잡고 있어도 그거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여자와 남자 입장에서 투자이기도 하고, 남녀관계라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손을 잡고 있는 스킨십이란 말이에요. 특히 깍지를 끼고 있는 그런 스킨십. 그렇기 때문에 미드게임의 과정에서는 손을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손을 잡고 있는 거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뭐 처음부터 손을 계속 깍지 잡고 있는다, 이건 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잠깐 손 줘봐 이러면서 잠깐 손을 만지고 이렇게 내려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는 남자가 먼저 이끌고 남자가 먼저 주도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정신적인 친밀감과 육체적인 친밀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게 미드게임이에요. 내가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감정적 투자를 받고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적인 투자도 받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투자를 받을 것인가. 거기다가 여자가 경제적인 투자까지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큰 어떤 투자의 요소들인 4가지를 전부 다 받아내고 있고, 많은 투자를 받아내면 뭐가 좋냐? 인간관계는 give and take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많이 받으면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먼저 많이 줬다.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안 돌려줘. 그럼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그건 어떤 사람이죠? 진상, 집착남, 결핍한 남자, 낮은 가치 남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많이 줬는데
주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많이 돌려줘. 그러면 이거는 미드게임을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투자해도 괜찮아. 근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완벽하게 흘러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여자한테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해도 정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여자는 감정적으로 투자된 게 없으면 정신적인 유대감도 못 느껴, 육체적으로 투자된 게 없으면은 육체적인 친밀감, 남녀관계로 향하는 그 길도 막혀, 어떤 그런 시간적인 노력이나 경제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남자 혼자만 투자하고 있다. 그럼 남자 혼자만 엄청난 보상 심리가 생기고 결국에는 그 관계는 안 좋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성관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투자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여자든 남자든 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나 이성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먼저 투자를 받으려고 하지 먼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나한테 투자할 의지가 있고 그럴 것 같다면 나는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결국에는 뭐냐면 누가 더 많이 주냐예요. 누가 더 많이 주냐. 그래서 이 보상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는 겁니다. 더 적게 주려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려고 한다라는 그 컨셉을 잘 가져야 이성관계, 장기적인 관계나 뭐 결혼 생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미드게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상대방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거고, 왜 우리가 투자를 먼저 받아야 되는지.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 미드게임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 정말 미드게임은 어떻게 해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정말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정신적 유대감을 쌓고 정신적 친밀감을 쌓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친밀감을 쌓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면 안 돼요. 상대방의 쉴드를 ASD라는 게 있죠. 안티슬럿 디펜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싼 여자가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거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여자가 싼 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한다면 우리는 미드게임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다양한 그런 역동들과 다양한 서로 상호 배척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상대방이랑 래포를 쌓으려고 하는데 이 래포를 깨서 더 큰 자극을 줘서 더 많은 래포를 쌓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야 될 때도 있고, 육체적인 스킨십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착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굉장히 어설프게 했을 때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육체적인 그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육체적인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상대방의 어떤 쉴드를 자극할 수 있고 상대방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서로가 물고 물리는 그런 어떤 조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똑똑해져야 돼요. 그리고 똑똑해지려면 당연히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고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나보고, 만약에 경험이 없다면 어린 시절에 내가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해놨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고 때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력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드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를 생각하고 이거를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영상들은 이미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이번 영상에도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미드게임에 대한 그런 틀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영어라는 언어를 할 때 되게 그래머, 그런 문법의 어떤 틀에 맞춰서 우리가 작문을 하고 스피킹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규칙을 따라서 말했을 때 우리가 리스닝이 되는 것처럼 모든 거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고,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어떤 규칙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말해야 될 거, 지켜야 될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구성 요소에 맞게 여성과 대화하는 법, 여성과 통하는 법, 여성과 래포를 형성하는 법, 여성과 남녀관계가 되는 법, 이런 어떤 그런 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법을 꼭 배워야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드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이제 어프로치를 해서 여자한테 접근을 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브레이크 래퍼할 타이밍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미드게임을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여행 좋아해? 그러면 여자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좋아해. 이 정도겠죠. 그러면 여자한테 아 그렇구나. 이러면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똑똑하게 여자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감정적으로 여자가 말을 하게 해야 되고 여자가 나보다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해야 돼요. 진짜 소통을 잘하고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강조하지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경청을 하려면 상대방이 말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하면 경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미드게임의 핵심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감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곧 투자고, 그게 곧 개입이고, 그게 곧 헌신이고, 그게 곧 관계를 소중하게 하는 길이고, 그게 곧 래퍼를 쌓는 길이고, 그게 곧 내가 미드게임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자극을 주지 않고 더 깊은 얘기, 더 깊은 감정, 더 많은 에너지를 상대방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했다면 그거는 내가 미드게임을 잘 해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래퍼를 쌓는 거는 굉장히 잘했어. 정신적인 유대감을 쌓았어. 근데 스킨십이 하나도 없다.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육체적인 친밀감이 하나도 형성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 남녀관계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키노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그냥 갑자기 남자랑 여자랑 대화하다가 래퍼가 쌓이고 키스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진짜 현실인데, 그래서 손부터 잡고 서로 터치를 하고 스킨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막 그러다가 껴안고 이런 어떤 스킨십이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 키스를 할 때 그 키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키노 에스컬레이션. 천천히 점진적으로 육체적인 관계, 키노라는 게 육체적인이라는 뜻이고 에스컬레이트는 올라간다, 에스컬레이터,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천천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만 잡으면 돼요. 한국 사회에서는 손만 잡으면 돼요. 왜냐면 손만 잡으면 그건 이미 남녀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손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남자 대 여자 관계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손을 잡고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만 잡으면 된다. 이거를 미드게임에서 좀 목표로 삼고 최대한 손을 오래 잡고 있을 수 있도록. 근데 자연스럽게 해야겠죠. 그냥 처음부터 막 손 잡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잡는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아낼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와, 많은 투자 받았다, 좋다 이러면서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상대방한테 개입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게 꼭 피상적인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감정, 더 많은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그 보상으로서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칭찬을 해야, 어떻게 인정을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칭찬을 해야 내가 정말 상대방의 그런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강하게 임팩트를 남기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드게임은 진짜 중요한데 그 미드게임의 목적이 래포를 형성하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 래포를 쌓는 거에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스킨십을 해야 되니까 막 더듬고 막 미친 듯이 여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정신적인 래포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상대방이랑 래포를 쌓아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은 브레이크 래포를 하면서 상대방을 안 달라게 하고 상대방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대방한테 너는 여행하는 거 좋아해? 진짜 좋아해. 와, 그래? 너는 그러면 만약에 내일 딱 눈을 떴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면 어느 곳에서 눈을 뜨고 싶어? 그러면 여자가 나는 어디서 눈을 뜨고 싶어. 아, 그래? 왜 거기서 눈 뜨고 싶어? 그럼 이제 여자가 거기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얘기를 안 한다면 여자가 만약에 여행 별로 안 다녀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게 브레이크 래퍼예요. 여행을 진짜 다녀본 사람, 진짜 진지한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꿈꾸고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스토리를 막 나열할 건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자의 어떤 래포를 형성한다고 막 경청하고 있다 막 이러는데 여자가 자기 친구 얘기하거나 막 딴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은 그거는 정신적인 유대감이나 래포가 형성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와 나의 틀을 지키면서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험대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 그 경험대화법이라는 뭐냐면 내가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이 그걸 할 수 있게끔 내가 유도를 해주고 리드를 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대방으로서 많은 투자와 개입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더욱 완성적인, 더욱 성공적인 미드게임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겠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니까.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질문으로 처음에 시작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질문 하지 마시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여자가 가졌던 꿈이나 어떤 상상이나 어떤 이상이나 정말 원하는 거나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탐구해 나가면서 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주제에서 래포를 형성하면서 깊게 시간이 지날수록 깊게 파고 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그 RSD 루크라는 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픽업이라는 거는 여자를 꼬시고 유혹하고 마음을 얻는다는 거는
막 시끄럽고 그런 장소에서 막 많은 사람들과 막 와 이러면서 환호성 지르면서 막 미친 듯이 놀면서 막 여자의 감정을 막 쥐어짜고 막 뭐 미친 듯한 자극을 주면서 막 돌리고 점프시키고 막 그러면서 여자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거는 바로 조용한 장소에서 단둘이 앉아서 손잡고 조근조근 조용하게 서로의 깊은 감정을 공유하고 얘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이 말에 정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게임에도 초반이 있고 중반이 있고 후반이 있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최대한 어떤 자극을 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자는 쉽게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여자라니까요. 여자는 실드가 있으니까, 여자는 방어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자는 최고의 높은 가치의 남자를 선택해서 찾아서 골라야 되는 게 여자의 역할이고, 남자는 최고의 여자를 찾아서 접근하는 게 남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남자는 잘 접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자기한테 접근하는 남자들 중에서 최고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자들은 신중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자한테 접근을 해서 그 자극을 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말하면 브레이크 래퍼라고 하는데, 래퍼를 깨물었어.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아이디어잖아. 미드게임은 래퍼를 형성하는 거라며. 근데 래퍼를 깨야 돼. 상대방한테 래퍼를 깨는 말을 해야 돼. 아, 그래, 너는 그래 보였어. 그냥 예의상 물어본 거야. 이런 말들이라든지, 아, 근데 우린 사귀면 안 되겠다.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틀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자가 그냥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그 여자한테 너 사실은 여행 많이 안 다녀봤지? 그냥 가고만 싶은 거지? 아니, 별로 안 다녀본 사람 같아. 많이 다녀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이런 식으로 여자를 약간 브레이크 래퍼를 하고, 여자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만약에 자극됐으면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자가 말을 할 때 큰 감정이 발동되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선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나 여행 많이 가봤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봤는데? 얘기해봐. 제주도? 거긴 한국이야.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자극을 줘서 여자가, 아니, 나는 어디 가봤고, 어디도 가봤고, 유럽도 가봤고, 배낭여행 가봤고, 아, 그래, 거긴 뭐 어땠는데? 이러면서 이제 여자의 막 얘기가 시작되면서 막 들어요. 그럼 이제 경청을 하겠죠? 여자가 정말 많은 에너지와 감정을 투자하면서 집중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자가 나한테 지금 투자를 하는 걸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보상을 줘야 되겠죠. 아까는 거짓말 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행 좀 다닌 것 같네. 첫 이미지랑 좀 다르다. 그러면 또 가고 싶은 데는 있어? 요즘 가고 싶은 데는 어디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자가 나 요즘에 어디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막 너무 육체적인 친밀감을 쌓아야 된다고 여자를 계속 더듬고 계속 만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처럼, 여자와 내가 계속 래퍼를 형성하려고 하면 여자 입장에서 괜히 방어적이 돼요. 괜히 자꾸 내가 더듬는 거야. 상상해보세요. 막 계속 더듬어. 난 도망가려고 할 거잖아. 그러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여자를 칭찬을 했어. 인정을 해줬어. 해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해주잖아? 그럼 여자가 갑자기 막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이 돼요. 이러면은 또 래퍼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둘 사이에는 벽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날 차단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여자가. 그럼 여기서 이제 낮은 가치의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해서 막 애써요. 근데 절대 애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애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애쓰면 안 돼요. 애원하면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닥치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애원이고 애쓰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자제할 수 있어야 돼.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드게임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애원을 하고 애쓰기 때문에.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남자가 막 여자한테 애원하고 애쓰고 있단 말이야. 여자가 좀 방어적이 되고 갑자기 거만해지고, 그래, 너 처음엔 잘 몰랐는데 진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여자구나. 되게 괜찮은 여자네. 더 신나서 얘기를 한다고 쳐요. 막 나 그래, 나 이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거야. 이랬을 때 거기서 더 더듬는 게 아니라 더 막 우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약간 여자를 밀어냅니다. 이미 내가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더 큰 투자를 끌어내려고 한다면, 더 큰 자극을 주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너무 많은 그런 호감을 보였고 너무 많은 그런 적극적인 태도나 너무 내가 래퍼를 쌓으려는 것처럼만 여자한테 나타나고 있으면 그걸 약간 멈춰줘야 돼요. 그래야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으로 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적인 심리적인 공간. 그래서 여자한테 근데 우린 사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왜? 이러면은 사실 이건 더블 바인딩 그런 질문인데, 우린 사귀면 안 되겠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사귀어야 돼라는
하는 거를 가정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더블 바인딩을 생각할 때는 너는 우유 먹고 싶어? 아니면 물 마시고 싶어?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던지는 것만 더블 바인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블 바인딩은 뭔가를 가정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게 사실은 더블 바인딩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린 사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자가 왜? 이래버리면 뭐예요? 왜 사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잠재의식적으로 여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여자가 왜?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또 장난을 친다면 왜? 이러면 여자한테 왜 사귀고 싶어?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너가 사귀고 싶은 이유 좀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고, 여자가 만약에 맞아, 우린 사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남자는 근데 왠 줄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자는 왜? 뭔데?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오겠죠. 거만하게. 너도 되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열정적인 사람인데 나도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가 싸우면 싸우는 것도 열정적일 거 아니야. 근데 너 맨날 질 텐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안 돼. 내가 양보해줄게. 그냥 친구로 지내자. 이러면서 이제 악수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미드게임이라는 거는 밀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밀당이라는 건 뭐냐면 깊은 래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말 여자한테 자극을 주고 여자를 밀어내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여자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감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에너지를 이 상호작용과 소통 속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게 남자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미드게임을 잘하는 사람이고, 남녀관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육체적인 스킨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미드게임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과 틀을 알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실천뿐이겠죠. 게임의 이전에 발생하는 어떤 현실은 내가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여자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여자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게 그냥 당연한 나의 현실이고, 나의 당연한 현실이지만 나를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받고 있고 에너지를 받고 있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뭔가 열정을 느끼게 되고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게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기쁘다, 나와 함께하는 게 정말 편안하고, 정말 그런 엄청난 감정적인 자극을 여러분들이 선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걸 전달하는 남성이고 높은 가치로 많은 것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우드입니다. 어제는 미드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드게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자가 공통점이나 비밀 이야기나 어떤 감정적인 투자, 여자가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나에게만 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겠죠. 또한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자가 노력을 하고 남자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신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중요한 건 육체적인 친밀감. 이 육체적인 친밀감에는 키노 에스칼레이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 키노 에스칼레이션은 ASD 때문에 사실은 여자는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그 남자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들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접근하는 남자들 중에 최고의 남자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증 과정에서 여자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쉴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제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미드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강조한 게 바로 투자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 더 많이 투자를 하느냐,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드게임이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다. 근데 기브 앤 테이크면 나도 주는 게 있어야 하고 나도 받는 게 있어야 함. 당연한 얘기죠. 내가 주고 받는 거니까, 기브 앤 테이크는 내가 주고 받는 거니까 나도 당연히 상대방한테 주는 게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당연히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브 앤 테이크 규칙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분명히 미드게임에서는 여자한테 많은 투자를 받아야 되고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를 놀린다든지 여자의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여자와의 브레이크 래포 등을 통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나는 여자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자의 투자를 받아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미드게임이 기브 앤 테이크라면 나도 분명히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느껴야 투자가 이루어져야 상대방도 나에게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부메랑의 원칙이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황금률이라고 하고, 황금률이라는 거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그런 얘기고,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미드게임에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자가 느낄 때 나도 여자한테 뭔가를 많은 걸 제공하고 있고 나도 뭔가를 투자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오프닝의 과정에서 말을 거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되게 큰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내가 뭔가를 줘야 되고 내가 막 많은 거를 피상적으로 혹은 여자한테 어떤 애쓰고 노력하는 걸 통해서 줘야 된다. 그래야만 여자가 그걸 인정해주고 여자도 나한테 헌신하고 나한테 노력을 한다. 이런 생각과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내가 얼마나 상대방한테 많이 주느냐가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고 이성관계가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내가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없고 상대방은 나한테 투자할 마음이 없고, 그리고 사람의 본능에 의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투자를 한 사람만이 보상심리가 생기고 그 보상심리로 인해서 그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하게 헌신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남녀가 높은 가치라면 이게 가장 완벽한 이성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치중된 그런 관계가 되면 그게 고통이고, 많은 남자들이 호구가 되어서 자기 혼자만 여자한테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은 굉장히 게으른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으면 여자는 거기서 갑자기 막 노력하고 관계를 위해서 막 투자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의 투자를 얻어내려면 반드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의 일종으로서 내가 여자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밀어냈을 때, 브레이크 래프를 했을 때, 래프를 깨는 역설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자의 투자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자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과연 투자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프닝은 말을 거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거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혹은 내가 여자에게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곧 투자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애쓰는 것도 아니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만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현실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 여성에게 전달하고 여성이 느끼게 한 그러한 감정 상태에 대한 보상 심리가 없다. 다만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러한 가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아쉬운 것은 여자가 된다. 다만 기회를 몇 번 줄 것인가, 그러한 선택을 남자가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거예요. 오프닝이라는 거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이게 좀 제가 말로 막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걸 듣는 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미 상대방한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돼요. 내가 뭐 마술을 보여주고 나의 외제차를 자랑하고 나의 비싼 시계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여자한테 뭔가 준다는 느낌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자한테 있어서는 어떤 가치가 전달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여자들이 우와,
몇 번이나 말 걸어봤어요? 막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접근하는 것 자체가 뭔가 분위기가 다르고 뭔가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여자가 스스로 느끼는 거죠. 이미 여자는 접근하는 것 자체로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에너지 레벨, 이거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 이걸 바이브라고 하고, 또한 열려있는 마음, 이거를 자아의 방, 변명과 핑계가 없는 상태, 이걸 제로존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된 상태, 현존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성성, 엄청난 남자다움과 자신감, 그리고 주도성과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접근하는 순간에 여자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어떤 열정을 느끼는 거예요. 막 저기요 잠깐만요 이렇게 딱 말을 거는데 저기요 잠깐만요 하는데 뭔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고 자유로움, 즐기는 상태, 즉흥적이고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하는 마음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접근을 해서 그 순간에 우리의 어떤 열정과 어떤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조급하게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쓰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조급함을 없애고 침착함과 여유를 갖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막 조급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모든 에너지를 통제를 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래를 불러보면 알 텐데 노래를 부를 때도 어떤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우리의 바이브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바이브를 나타내면은 그 순간에 정말 상대방한테 많은 그런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담아서 말을 하는 법, 감정을 담아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절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 이런 자아 개방, 열려있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나쁘게 말하면 내 멋대로 하는 사람, 그냥 되게 진짜 그냥 내 멋대로 하는 사람. 근데 좋게 말하면 엄청난 리더십과 과감성과 자신감이에요. 내가 정말 과감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얘는 이렇게 과감하면 그거를 백업을 해줄 어떤 용기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자신감 있고 과감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되게 자신감이 있다, 용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다만 우리가 정말 수많은 실전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틀에 갇혀 있으면서 선을 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틀을 벗어나는 거. 사회적인 매트릭스로부터 해방되는 걸 우린 잘 해야 되고 하지만 동시에 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선에 최대한 그 한계치까지 도달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런 선의 한계치에 도달하는 거를 적절하게 잘 하려면 뛰어난 사회성과 사회적 지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회성과 사회적 지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전 경험을 수차례 경험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명과 핑계가 없는 상태, 이 제로존에 대해서도 제 채널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영상에서 정말 핑계와 변명을 대지 말고 합리화와 정당화를 하지 말고 자기제한적 신념을 만들어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되게 강조해서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데 핑계, 변명, 합리화 이런 걸 하느라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자기 스스로를 억압시키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를 가둬버리는, 자기 자유를 없애는 변명과 핑계와 정당화와 합리화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로존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제로존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치,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현존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집중을 해야 상대방도 나한테 집중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남자답게 해야죠. 남자답게. 왜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남자 대 여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의 역할을 반드시 맡아줘야 돼요. 그래야 여자도 여자의 역할을 맡아주고 남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률이 더 높아요. 남자인데 난 여성스럽다. 그래서 여자답게 어프로치 하겠다. 이거는 확률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남자답게 하세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정말 즐기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고, 어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를 이용해 먹지 않고 정말 그냥 이 순간 순수하게 즐기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에 대한 집착이나 막 어떤 거를 강요하고 막 어떤 집착을 갖고 있고, 그런 것보다 되게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냥 즐기는 그런 마음 상태. 이런 사람과 우리는 친해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초가 되고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왜 해요? 나를 위해서 합니다. 여자를 위해서 하나요? 여자를 위해서 하면 여자한테 주는 투자가 되지만, 나를 위해서 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투자가 돼요.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더 높은 가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명한테만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만약에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럴 거면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고, 이러한 규칙들을 내가 지킨다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여자한테든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자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를 위해서 하게 되면은 결과에 대해 집착하게 되고 여자의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여자가 내가 너한테 10,000원 줬으니까 넌 나한테 20,000원 줘. 20,000원 왜 안 줘? 줘. 이러면 좀 약간 진짜 찌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여자한테 투자를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건 여자의 자유고 여자의 선택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여자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혹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내 입장에서 나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게 나의 그냥 모습이고, 이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게 그냥 당연한 거고, 이게 나의 현실인데, 사람들은 그걸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고, 마치 내가 여자한테 많은 것을 주고 있고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받은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미드게임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우리가 이거를 높은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모든 거를 여자한테 전달하고 여자한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여자의 감정을 뒤흔들고, 여자 입장에서 와,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여자는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투자하고, 내가 만약에 브레이크 레포를 시전했을 때 여자는 거기에 인정을 받으려고 달려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드게임에서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친밀감과 여자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거는 결국에 그 모든 거의 베이스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고 많은 투자를 받는 거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경청을 하고 여자가 많은 말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미드게임의 이전에 발생하는 어떤 현실은 내가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여자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여자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게 그냥 당연한 나의 현실이고, 나의 당연한 현실이지만 나를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받고 있고 에너지를 받고 있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뭔가 열정을 느끼게 되고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게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기쁘다, 나와 함께하는 게 정말 편안하고, 정말 그런 엄청난 감정적인 자극을 여러분들이 선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걸 전달하는 남성이고 높은 가치고 많은 것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